서울시가 양천구 신정동 서부 트럭터미널 물류단지 개발 사업을 조건부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첨단물류 시범단지로 선정된 이후 7년여 만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 가상공간 행정서비스 플랫폼인 메타버스 서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40억 원이 들어갔고 앞으로 300억 원이 더 투입될 계획인데 하루 방문자가 400명에 불과해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된 장맛비로 은평구 수색동 주택가 인근 야산에서 토사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은평구는 응급조치로 모래주머니를 쌓고 임시 배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양천구 서부 트럭터미널 도심 물류단지 개발 사업이 서울시의 심의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물류단지 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업 시행자 서부 T&D가 제출한 서부 트럭터미널 물류단지 계획 승인안을 조건부 가결했습니다. 시는 조만간 조건부 승인 내용 등이 포함된 심의 결과를 공개할 방침인데요. 양천구는 사업계획 승인 고시, 건축 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친 뒤 늦어도 내년에는 착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부 트럭터미널은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가 도시 첨단 물류 시범단지로 지정했으며 개발을 통해 물류와 쇼핑, 주거 기능이 결합된 복합단지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또 기부 체납으로 체육시설과 공공임대주택 90여 세대 등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9일 내린 폭우로 토사 유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계속된 장맛비로 9일 오전 은평구 수색동 주택가 인근 야산에서 토사가 쏟아져 내려온 건데요. 빗물에 흙이 쓸려 내려온 곳은 수색동 재개발 구역 내 공원 조성공사 현장입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흙이 집 앞까지 흘러내려와 주민들이 놀랐습니다. 은평구는 응급조치로 빗물에 토사가 넘어오지 않게 모래주머니를 쌓고 임시 배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서울시가 세계 최초로 가상공간에서 공공서비스를 시행하겠다며 지난 1월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난 지금 하루 방문자가 400명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은 48억 원. 앞으로 350억 원이 더 투입될 예정인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혈세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직원들을 형상화한 아바타들이 가상공간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세계 최초로 구축한 공공서비스 플랫폼인 메타버스 서울입니다. 메타버스 서울은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세무와 행정 등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지난 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 앱 설치는 2만 2천여 건으로 서울시 인구의 0.2%에 불과합니다. 방문자 수는 지난달 1만 4천여 명을 기록한 가운데 6개월간 하루 평균 400명대에 그쳤습니다. 오세훈 시장조차 최근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할 만큼 직원들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메타버스 서울 최근에 언제 들어가 보셨습니까? 저는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가 본 적이 없으십니까? 네. 예. 이 때문에 가상 공간을 통한 공공 서비스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욕구가 반영된 사업이 아니라 시장님의 세계 최초 타이틀이라는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메타버스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모든 기업체, 모든 지자체들이 다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서울시가 지나치게 행동이 빨랐던 거죠. 메타버스 서울을 구축하기 위해 지금까지 48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350억 원 이상이 더 투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사업 중단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사업 철수 수순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메타버스 서울에 지속적으로 예산 투입하실 계획입니까? 메타버스 정책을 폐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왜냐하면 꾸준히 이용률이 조금씩 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가
메타버스를 중간에 접는다는 것도 사실은 너무 성급합니다. 오 시장은 다만 2026년까지 투입하기로 한 예산 계획은 조금 유동적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재난과 재해, 부동산과 관광 등의 콘텐츠를 메타버스와 접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이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네, 경찰에 통보된 사건만 1000건이 넘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입니다. 8년 전 자신의 아이를 묻었다는 친모의 진술에 따라 경찰이 시신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뼈조각 4개를 발견해 DNA 감식을 벌이고 있지만 크기 등으로 미뤄볼 때 영아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경남 거제의 한 하천에서도 부모에 의해 유기된 영아 시신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고 사라진 영아 사건은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전국 출생 미신고 영아는 1,069명. 이 가운데 130건은 종결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건은 93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소재 확인된 아동이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 중이고 소재 확인되는 거하고는 별개로 혹시나 아동 학대라든지 그런 위법 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영아는 3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23건은 범죄 혐의가 없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수사를 종결했고 11건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나 영아 살해, 시신 유기 등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남부 183건, 경기 북부 85건, 인천 71건 등 수도권 지역이 6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의뢰를 받거나 협조 요청을 받은 1000여 건 가운데 여전히 생사가 파악되지 않는 영아는 모두 782명이나 됩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조사가 진행될수록 사망하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이른바 유령 아동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7, 80년대 기성세대가 경험했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합니다. 네, 나고 자란 정든 고향을 떠나 일자리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찾는 이 시대 청년들이 향한 곳은 바로 서울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딜라이브 뉴스 엄종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젊은 창업가들의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 찬 서울 강남의 한복판 역삼동. 일명 창업가 거리에는 팁스타운, 마루 360 등 민관 창업 지원 기관과 투자 기업이 밀집해 있습니다. 강남구가 운영하는 취창업 허브센터도 지원 기관 중 하나. 스타트업 기업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박동민 씨도 이곳 시설을 이용해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IT 관련 창업 또는 취업을 생각 중인 박 씨는 풍부한 인적 그리고 물적 인프라를 장점으로 꼽습니다. 이 직종에 관련돼서 이쪽에 뭉쳐져 있는 그런 인프라가 확실히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생활권이나 교통편이나 이런 것도 서울 쪽이 월등하게 편하고 좋다 보니까 전국에 인재가 몰리는 현상 자체 역시 청년들의 경쟁력 확보에 유리한 서울의 장점입니다. 워낙 쟁쟁한 사람들이 다 수도권에 모이다 보니까 참가자들의 실력 정도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박근범 대표가 꼽은 장점은 풍부한 지원.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지자체 지원 사업의 도움을 통해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수명, 얼만큼 이 회사를 이 돈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까가 항상 고민인데 그런데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만난 3명의 청년,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지방 출신입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흔히 했던 마른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라는 이 말, 지방분권인 시대인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뭐 사람은 남은 서울로 가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제가 살던 곳에 대한 되게 애착과 이런 게 분명히 있지만 뭔가 우리 어렸을 때부터나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국 서울로 가는 게 성공하는 거다. 결국 청년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성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지방 소멸 위기는 저출생보다는 사회적 감소, 다시 말해 인구 유출이 더 큰 원인. 일과 여가, 편의 등 지방을 청년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입니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데가 서울밖에 없다, 강남밖에 없다는 우리의 현실이 문제인 거죠. 공공기관이나 기업체들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최근에 기회발전 특구라는 것들을 제안을 하고 있고, 한 축에서는 내려가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거기서 거주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압축 경제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지역 간 불균형, 뚜렷한 해법 없이 방치한 사이 청년들의 수도권 러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라이브 뉴스 엄중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냉방기기 이용 시간도 늘고 있죠. 장시간 에어컨과 선풍기 등을 틀어놓으면 관련한 화재 사고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관련 소식을 은평소방서 현장 대응단의 박민웅 소방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화재도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소방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름철 냉방기기 화재의 원인은 주로 노후화된 제품에서 발생하는 절연, 열화에 의한 단락, 즉 합선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로 냉방기기 사용 시에 콘센트를 문어발식으로 연결해서 과열되는 경우 또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냉방기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떤 부분들 주의하면 좋을까요? 에어컨의 경우에는 실외기 주변 먼지 청소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탈 수 있는 물질들을 치워주시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서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어발식이 아닌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시고요. 선풍기는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어컨 실외기에서 이상 소음이나 진동이 느껴지실 때에는 바로 제조업체에 점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네, 날이 덥다 보니 쇼핑몰 등 다중이용 시설에 많이들 이제 가게 되는데요. 여름철에는 이 다중이용 시설에서도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고요? 네, 본격적인 더위와 함께 좀 화재 발생 위험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방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다중이용 업소를 비롯해서 실내 여가 시설에서 다른 때보다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전기적 요인, 즉 여름철 냉방기 사용 증가로 인해서 화재가 평월보다 40%가량 증가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다중이용 시설을 방문했을 때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좋을까요? 네, 행동 요령 이전에 좀 제일 좋은 것은 평소 한 번씩 내가 자주 가는 곳이더라도 비상구랑 피난 안내도를 한 번씩 확인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무리 익숙하고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라도 좀 화재가 발생하면 패닉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구나 근처의 소화전, 소화기가 비치된 장소를 평소 좀 숙지해 놓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미 화재가 발생한 상태라면 종사자분들의 좀 안내에 따라서 침착하게 대피하시는 게 우선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를 먼저 하려다가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요. 밖으로 제일 먼저 대피하신 후에 119에 신고하시는 게 순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은평소방서 현장 대응단 박민웅 소방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2023년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은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로 참여자는 복지활동 지원과 골목환경 정비, 사무 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하반기에 선발하는 인원은 23명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10일부터 12일까지 은평구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